계속적인 출혈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빈혈에 의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우연히 병원에 들러서 혈액 검사를 함으로써 알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백혈병의 진단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될 것은 혈액 검사입니다. 이러한 혈액 검사는 여러 가지 혈구세포의 증가나 또는 감소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서 급성백혈병이나 만성백혈병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급성백혈병의 경우에는 백혈구의 수가 감소하거나 또는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혈소판의 수는 상대적으로 현격하게 줄어들게 돼서 출혈 증상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백혈병인 경우에는 백혈구나 혈소판이 전체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정상인의 약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현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혈액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골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골수란 우리 몸속에 대퇴골, 골반뼈, 두개골, 흉골 또는 척추뼈와 같이 큰 뼈 속에 들어있는 스폰지 모양의 조직으로 각종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가 들어있습니다. 이 조혈모세포가 암으로 변한 것이 백혈병이기 때문에 백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수검사를 시행하여야만 합니다. 이 골수검사는 우리의 엉덩이 뼈의 위쪽에 있는 큰 골반뼈에 국소마취를 가한 후 골수를 채취하기 위한 특수한 바늘을 그곳에 삽입하여 그 속에 있는 그 피성분인 골수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취한 골수는 그 양이 약 한 30에서 50cc 정도를 1회에 뽑아야 하며, 골수를 채취하고 난 다음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스폰지 모양의 조직인 뼈 조직을 일부 채취하여 종합적으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취한 골수세포를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그 형태나 모양을 육안으로 관찰한 뒤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핵의 형태라든지 세포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단백질들의 모양을 관찰함으로써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3가지의 세분화된 형태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8가지의 세분화된 형태로, 그리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인 경우에는 병이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현미경 육안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하거나 또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취한 골수세포를 이용하여 환자의 그 골수세포에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또는 특정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그 염색체 검사나 유전자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백혈병 환자의 80% 이상이 각종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 이상을 가지게 되고, 어떤 위치에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또는 어떤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라든지 치료에 대한 결과라든지 또는 생존 기간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염색체 검사나 유전자 검사는 유관적인 현미경 검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골수 검사와 염색체 검사는 예민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 인체에 100개의 정상세포 속에 5개 이하의 백혈병 세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백혈병의 존재를 염색체 검사나 골수 검사만으로는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백혈병 환자가 처음 진단 당시에는 환자의 몸속에는 최소 1조 개 이상의 백혈병 세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1000배 배율의 광학현미경 검사로 쉽게 백혈병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치료가 진행되어 환자의 몸속에 백혈병 세포의 수가 100분의 1, 즉 100억 개까지 줄어든다면 광학현미경 검사나 염색체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억 개 이하로 암세포가 줄은 환자에서는 더
더 이상 광학현미경 검사를 이용한 골수 검사나 염색체 검사로는 백혈병 세포가 환자의 몸속에 있음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두 가지 검사로는 환자는 정상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광학현미경 검사나 염색체 검사의 한계를 극복해서 그 예민도를 매우 높인 것이 유전자 증폭 검사입니다. 즉, 우리가 일명 PCR이라고 부르는 이 검사는 환자의 몸속에 100만 개까지 존재하는 백혈병 세포의 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최첨단 유전자 칩을 이용한 검사 방법이 개발돼서 백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신기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전자 칩은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마치 반도체처럼 고밀도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이 유전자 칩을 이용하면 환자 개개인의 항암제에 대한 반응성을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즉,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 개개인의 유전자 발현 양상의 차이를 유전자 칩 검사 방법으로 사전에 예측하여 환자 개개인에 적합한 항암제의 종류나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 소개했던 새로운 진단법을 활용한다면 이제까지의 백혈병 환자의 생존 기간이나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설사 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이 잦아지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힘든 적 없으셨나요? 만일 그렇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초기에는 기침 등 가벼운 증상만 있다가 더 진행되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호흡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45세 성인 6명 중 1명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폐의 날을 맞아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